자, 이번에는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DC 모터를 구동하는 실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DC 모터의 기본적인 특징은 일단 기동 토크가 크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과 전압에 대해서 그 회전 특성이 직선적으로 거의 비례한다는, 즉 인과 전압이 높으면 회전이 빠르고 전압이 낮으면 회전이 낮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동 왕구 같은데 보면 탱크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에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DC 모터고요. 최근에는 이제 드론에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DC 모터입니다. DC 모터가 구동되는 회전하는 원리는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개 내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힘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플레밍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자개가 발생을 할 때, 그다음에 전류가 이 도선에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니까 발생하는 힘은 위쪽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은 위쪽으로 받는 힘이 되고, 반대 방향은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받는 힘은 아래쪽으로 되죠. 그래서 얘가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회전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전류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구조에는 여기 보시는 이 브러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도선 전류가 흐르게 되는 커뮤니케이터, 즉 정류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기계적 접촉에 의해서 전류가 공급이 되면서, 그리고 얘가 반바퀴 90도 회전할 때 끊어지고, 다시 반대편 얘가 회전해서 이쪽 면에 접촉이 됐을 때 반대로 전류가 흐르면서 이 회전이 계속 가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DC 모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정류자, 커뮤니케이터랑 브러쉬 사이에 기계적 접촉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마모가 일어나고, 그 마모에 의해서 이 접촉 불량이 돼서 결국 이 DC 모터가 구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C 모터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 BLDC, 즉 브러쉬리스 DC 모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 접촉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반도체 스위치라는 걸 뒀고, 그 다음에 회전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제 홀 센서라는 걸 두고 해서 두게 된 것이고, 모터가 회전하는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내부 구조의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일반 DC 모터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브러쉬가 되고, 이 안쪽에 있는 게 커뮤니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둘 사이에 기계적 마찰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브러쉬 DC 모터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DC 모터를 구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DC 모터 드라이버 IC, 모터 드라이버 IC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L293이라는 드라이버 IC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DC 모터는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전압에 해당되는 신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DC 모터를 구동하는 신호는 바로 이 PWM이라는 신호로서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신호입니다. 그래서 펄스폭 변조 신호인데, 이 펄스폭 변조라는 건 뭐냐면 주기는 동일합니다. 한 주기 내에는 동일하고, 주기 내에서 이 하이인 부분에 해당되는 이 펄스폭이 변하는 게 바로 펄스폭 변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펄스폭을 변조하게 되면, 이 펄스폭 변조하고 그러면 펄스폭이 변하는 것과 전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펄스폭이 한 주기 내에서 펄스폭이 변하게 되면 이 한 주기 내에서의 평균 전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한 주기 내에서 펄스폭이 길면 이 한 주기 내에서의 평균 전압이 높아지고 점점 낮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거죠. 지금 여기 3.75V, 2.5V, 1.0V라고 표시하는 게 바로 그 한 주기 내에서의 평균 전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TV 이
한 주기 내에서 이 하이인 부분의 펄스 폭을 갖다가 나타내는 비율을 듀티 레이쇼라고 하는데, 그 듀티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 전압이 높아지고, 듀티비가 작으면 평균 전압이 낮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PWM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기와 그 다음에 듀티 대비, 그 다음에 평균 전압, 이런 세 가지 용어로서 PWM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PWM 시그널을 발생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크게 아날로그적인 방법과 디지털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 오프앰프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톱니파나 삼각파를 발생을 한 다음에 비교기를 통해서 그 펄스파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오프앰프를 이용해서 톱니파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일정한 전압을 기준으로 비교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 그림과 같은 서로 다른 펄스폭을 가지는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이 디지털 회로를 이용하는 방식은 그냥 우리 말대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타이머 카운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PWM 신호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GPIO를 이용해서 우리가 딜레이를 조절함으로써 PWM 신호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아두이노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GPIO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서 PWM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DC 모터에 인가를 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실험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